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 잘 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오늘 14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하면 조금 새로운 그런 뉴스죠. 그래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지금까지 이제 13주에 걸쳐서 유튜브 채널과 EBS 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 그 중에서 특히 본 강의에는 담을 수 없었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완결된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학생들의 질문들 중에서 대단히 유익하고 토익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좀 꾸며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재가 좀 고갈됐죠. 제가 편의점에 가서 계속 고갈콘을 사 먹었는데도 소재가 고갈돼서 더 이상 질문 찾기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포맷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지점에 좀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 일단 시즌 3에 답 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코너는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요. 저희가 좀 더 휴지기를 잠깐 가진 다음에 다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휴지기 기간, 쉬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 첫 자료부터 정주행을 다시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오늘 질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BS 랑의 별명이 감자땡땡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 그런 질문이에요. 자, 제목은 전치사 to와 for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질문이 2개인데 여기 제목은 앞쪽 질문의 포인트를 제목으로 제가 좀 정해 봤어요. 자, 일단 질문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 copies of the Chatham News are available to, 그 다음에 blank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distributors, 그 다음에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 school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요 문제에서 distribution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제가 파악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available to 다음에 명사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to는 전치사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 학생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도 되는 거고 무엇무엇에 이렇게도 되니까 distributors가 배급업자, 유통업자라고 하면 유통업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말 된다. 자, 그리고 distribution은 유통, 배급의 뜻이니까 배급에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 된다. 그런데 왜 distribution은 오답이냐? 요게 지금 논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여러분들께 방안을 오늘 좀 제시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해설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다루고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어떤 학습법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유료 강좌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들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예문 하나 드려볼게요. I walked until the park. 뭐 해석을 해보면 나는 걸어갔다 공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멀쩡한 문장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 중에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앞으로 이제 학습에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unt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틀리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까지라고 하는 한국말 해석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unt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의 마지막 지점의 개념을 가진 전치사예요. 자, 그래서 시간의 마지막 지점이 언제까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공원까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실수를 안 하시려면 한국말 해석뿐만 아니라 그 해석의 개념을 앞에 괄호로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until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의 끝점 혹은 시간의 종점 괄호.
자, 그 다음에 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for라고 하는 전치사도 위하여 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국말로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목적, 용도, 이익의 전치사다. 요런 개념이다 라고 괄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위하여 이렇게 외우시면 어떠어떠한 용도를 위하여 어떠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누구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우리는 전환시켜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송년회 할 때 자, 올해 모두들 수고 많이 했다. 자, 위하여 for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한잔 하지는 않으시게 되는 거죠.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향후에도 전치사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는 꼭 임해 주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전치사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느낌을 여러분들이 빨리 받게 되면 당연히 그건 점수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꼭 그리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available to 다음에 distributors는 자, 누구누구에게잖아요.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하에 사람 명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네. talk to me, speak to me 많이 봤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던가요? 자, 에게라고 하는 한국말은 있는데요. 개념이 뭐예요? 바로 대상이죠. 어떤 대상에게 이야기하다. give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distributors는 한국말 해석도 어울리지만 개념도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급업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통 배급의 뜻이 있는데 왜 에라고 하는 해석은 말이 안 될까요? 오답이 되는 이유도 좀 따져볼까요? 자, 바로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에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는 어떤 컨셉이죠? 바로 방향과 목적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go to the park 라고 얘기하면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는 거예요. 에라고 똑같이 해석이 됐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이 공원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공원을 목적지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지의 전치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고 하는 해석과 함께 반드시 앞쪽에 괄호로 컨셉을 여러분들이 같이 개념을 공부를 해 두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적용하면 어떤가요? 디스트리뷰션이 방향인가요? 목적지입니까? 이것에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국말 해석만 조사만 그냥 끼어져 맞을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디스트리뷰션은 오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자, 디스트리뷰션을 정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to가 아니라 전치사가 뭐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관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자, for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목적, 용도, 이익의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배포라고 한다면 배포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배포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용도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트리뷰션이 정답이 되려면 자, 전치사는 for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제가 충분히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특정한 단어와 함께 뭉치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결합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available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좀 더 빠르게 토익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vailable. 자, 다음에 사람 명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전치사는 to와 for가 둘 다 가능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당연히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자, 그래서 자, to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대상 누구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다고요. 자, for가 들어가서 사람이 오면요. for 다음에는 사물도 올 수 있지만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vailable 다음에 전치사를 for를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distributors와 distribution이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는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냥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available to for 사람 명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vailable for 사물 명사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한 꼭지를 기억을 하시면 available과 관련해서는 자 뭉치 학습까지가 다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 문제 해설도 마무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ternational telephone calls should be blank. 자, blank 자리에는 paid와 made가 두 개가 와 있고요. 자, 둘 중에 선택해라 이거죠. Only from Mr. Singh's office on the third floor.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전화는 오로지 3층에 있는 자 이분의 사무실로부터만 자 바로 걸어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근데 학생의 질문이 뭐였냐면 저는 paid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답은 made이더라고요. 왜 paid가 답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자, 그리고 made가 왜 정답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복적인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자, 그 재밌는 내용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요? 아마 이 질문 주신 학생을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질문 주신 대부분의 우리 학습자들은 국제전화 비용이 당연히 지불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드가 정답 아니야?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답으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은 뭐죠? 국제전화가 주어지 국제전화에 대한 비용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큰 벌레 대충을 잡지 않으시면 대충 해석하시는 그 습관과 버릇을 잡지 않으시면 이런 함정 속에 또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려면 그 앞에 주어가 뭐 돈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300달러가 지불됐다, 500달러가 지불됐다. 혹은 이번에 뭐 청구서가 지불이 되었다. 등등등이 주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제 전화를 거는 행위, International Telephone Calls라고 하는 행위가 지불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지 않으시면 이거는 이제 오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 should be pai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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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건 괜찮은 문장이에요. 자, 또 어떻습니까? The late fee. late fee라고 하면 연체료예요. 늦어서 내게 되는 뭐 도서 반납이 늦었거나 이럴 때 내는 거죠. 자, late fee should be paid 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요금이나 청구서나 돈 따위가 주어로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be paid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de는 그럼 왜 답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make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make가 여러분들 뜻이 한 30가지 이상 되는 굉장히 거대 동사인 건 아시죠? 뭐 물건을 이렇게 막 조립해서 만들 때만 쓰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토익에서의 용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저의 그 유료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거의 매 강의마다 등장하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탕 까먹듯이 자꾸 까서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말이에요.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 a call 그럼 뭘까요? 전화 거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전화하다. reservation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예약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약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make an appointment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자, appointment는 시간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뭐 시간 약속을 하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make 다음에 행위명사가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동을 하다로 번역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이 이제 수동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international phone calls도 마찬가지지만 make a call, a call be made. 그럼 뭐예요? 전화가 걸려진다예요. 전화 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답니다. reservation be made는 뭘까요? 바로 예약이
되어진다로 가시면 되겠어요. appointment be made는 뭘까요? 자, 바로 시간 약속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payment be made는 뭘까요? 지불 행위가 이루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인지 느낌 왔죠? 자, 그래서 international telephone calls가 주어라면 이 행위가 만들어지고 이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화가 걸려지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적절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는 말이죠.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 이런 식의 재미있는 오답 함정들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정리 잘 하셔서 자, 꼭 여러분들 토목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한 문제를 위한 해설이 아니고 제가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드려봤으니까 자,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영어의 졸업을요, 우리가 graduation이라고도 하지만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commencement에는요, 시작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졸업은 일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어에서의 졸업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commencement에 졸업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요, 놀랍기도 했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친절한 답잘해주는 토익쌤은 마무리를 저희가 짓는 거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획과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시즌 3 답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